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진행드립니다. 오늘은 경주포커스가 게재한 주요 뉴스 두 개를 정리하고 또 경주포커스에 바라본 오늘의 경주 요 세 가지 꼭지로 오늘 브리핑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문화재청 경주시 그리고 한국문화재단 이 경주읍성 5구간 이 계림초등학교 동쪽입니다. 우리 가다가 보면 경주읍성에서 계림초등학교 동쪽 담 있잖아요. 이렇게 낙혀 쳐져 있는 담. 이쪽 부분 이게 길이가 한 170m, 면적이 한 5118평방미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5일부터 약 7달 동안 문화재청하고 한국문화재단 경주시가 함께 학술 발굴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굴하는 편의상 5구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던데요. 읍성 동벽의 북쪽 끝부분이고 동쪽벽의 북쪽 끝부분이고 또 기역자로 북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읍성 구간은 경주시 읍성정비보건 기본계획 이게 2009년에 수립된 계획인데 따라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측성벽 56m는 이 구간으로 해서 그 남쪽을 1구간 북쪽은 공사계획에 따라서 3, 4, 5구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5구간하고 연결된 경주읍성의 동문인 향일문 성곽은 작년에 이미 완공이 돼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쪽에서 기역자로 북쪽으로 꺾어지는 100가지 계림초등학교 동쪽 담 이 부분에 대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학술 발굴 조사를 실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주읍성의 보건 정비를 위한 것이고요. 당연히 읍성 5구간 이전에는 3, 4구간 및 동문지 우회도로 구간 발굴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조사 성과를 토대로 동문과 성곽 복원에 활용을 했고요. 이번 경주 읍성 5구간 발굴에서는 이 3, 4구간 발굴 성과를 이어서 읍성의 잔존 양상이나 분야 시기별 전개축 과정 또 구조를 찾아서 연구를 하고 읍성 복원을 위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5구간 동벽 쪽에는 지상으로 남아있는 성벽 부분이 많은 편이고 그래서 현 지표 아래 성벽의 아랫단과 기초 부분이 잘 남아있을 것으로 문화재청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굴조사 성과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연구자들 현장 설명을 이뤄서 앞으로 중간중간 공유를 할 계획이고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1차 복원한 동성벽과 연결해서 2020년부터 이 발굴 구간에 대해서 경주읍성 복원 준비를 위한 실시 설계 또 공사 착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동쪽 성곽은 이제 거의 향일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는 거의 이제 완성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공사를 착공을 하면. 기록으로 이렇게 경주읍성에 관해서는 여러 기록들이 남아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사적제 96호이고 이 최초 기록은 고려사 병지에 현종 3년 1012년에 성을 쌓았다는 내용인데 당시에는 흙으로 쌓았는지 돌로 쌓았는지는 분명하지 언급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동경잡기에 고려우왕 무원년 그러니까 1378년에 석승으로 개축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처음 만들 때는 현종 때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든 토성이었다가 그 이후에 한 200년이 지나서 300년이 지나서 1378년에는 돌로 그러니까 석승으로 아마 개축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 선조, 영조, 고종에 이르기까지 경주읍성에 많은 전개축 과정 또 내부의 구조 변경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 문헌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고 하고요. 특히 문종실록에 따르면 비교적 정확한 성곽 재원, 구체적인 구조가 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종원년 1451년에 경주읍성의 둘레가 4075척 그러니까 1904m, 높이가 11척 6촌 약 5.4m 정도의 크기였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까지만 해도 남문 직내문 우리 봉황대 이쪽 남쪽 부분 그죠? 지금 홍살문 세워져 있고 한데 그쪽에 직내문은 남아있어서 부분적으로 성벽이 이렇게 높게 남아있었던 성벽, 그리고 성벽에서 돌출시켜 놓은 어떤 방어시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었고, 또 해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자료, 조사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문헌 속의 기록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경주읍성 복원을 위해서, 이 동쪽 복원을 위해서 학술조사, 발굴조사, 5일부터 한 7달 동안 실시한다는 이 소식 오늘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은 경주시정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전번달 7월 15일 날 6월 달에 개설을 하고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시민청원이 성립된 게 있었죠. 경주 시내에 반복되는 이 장애인 시설 인권 유린 이제 끝나야 한다. 이런 시민청원이 20일 동안 500명의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처음으로 의제가 청원으로서 성립이 됐었는데요. 그걸 어제 경주시가 처음으로 답변을 내놨습니다. 답변은 김진태 경주시 시민행정국장이 출연해서 이성락 시민소통협력관하고 두 명이 출연해서 이성락 시민소통협력관이 질문을 하고 청원에서 소개된 내용들을 그러면 김진태 국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시민청원 홈페이지를 이렇게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현재 유튜브에도 게재가 되어 있고 또 시민청원 청원했던 그 페이지에도 영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개 시설 이사진 전원 해임 조치라든가 또 탈시설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 정책 등등에 대해서 김진태 국장 상세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던 모습이 영상으로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 B시설, C시설 이사진 전원 해임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B시설의 경우에는 경주시 경상북도 장애인 옹호기관이 2018년 2월 달에 장애인 복지법 위반, 또 음부상 행위 등으로 고발 수사 의뢰해서 2019년 7월 현재 법원의 판결 확정 후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경상북도는 법인의 행정처분 조치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 사항에 근거해서 임원 해임 명령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C시설의 경우에는 경주시가 현재 해당 법인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에 보고를 했고 경북도에서는 시설에 대한 수사 결과가 2019년 7월 통보됨에 따라서 법인 및 임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 행정처분을 조치하기 위해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책에 대해서는 시설이 꼭 필요한 장애인이 있고 또 탈시설에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런 장애인도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나 폭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를 하고 또 경주시와 시설이 협력해서 여러가지 여건을 개선해서 장애인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경주시 답변에 대해서 장애인 인권단체 쪽에 한번 반응을 제가 전화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경주시의 답변에 대해서는 특히 다른 부분들은 일단 법률적으로 진행되는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경상북도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다 성실한 답변 고맙다 이렇지만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의 어떤 좀 전환이나 탈시설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 담당국장의 인식 수준이 너무 낮다 이렇게 좀 혹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시설이 꼭 필요한 장애인이 있고 탈시설에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장애인도 있다. 이런 시청의 답변에 대해서 시설에 갇혀 살아도 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수용시설 자체가 이미 인권을 억압하는 그 안에 내부적 권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권을 억압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시설 정책으로 변환해야 한다는 이 장애인 그렇기 때문에 탈시설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장애인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경주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과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상 두 번째 뉴스 마치고 경주 포커스가 바라본 오늘 경주 이상으로 두 번째 소식은 모두 마치고 경주 포커스의 시선으로 바라본 오늘 경주를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떤 주제를 정하기보다 제가 며칠 전에 신라환경 핵심유적 보건정비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 과정 통과에 대해서 여러가지 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한 기사를 내보냈더니 전환희 시장님까지도 페이스북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어렵게 성사된 법인데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당초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미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데 우선 기사에 관심 보여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신라환경 핵심유적 신라환경 핵심유적 보건정비 특별법의 이 특별법의 어떤 제정 그리고 현재까지의 의미 이걸 통째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항 특별하게 설치가 신설이 빠진 이 특별법이
과연 현수막까지 달아가면서 그렇게 환영할 일인지, 정근내적으로 국회의원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당원들은 또 그게 다 문제 제기도 일부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내용이 그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국회 그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에서도 확인되듯이 의원들 스스로도 안고가 다 빠졌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빠진 부분들, 그래서 선언적 의미로라도 하자, 정치적 의미로라도 하자, 이런 발언들이까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셨던 그 해당 의원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빠진 데 대해서는 좀 더 시민들에 대한 솔직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도 했던 거고요. 이 법, 당연히 신라환경 핵심적 복원을 위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작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예산 확보가 좀 더 쉬울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현재까지의 어떤 이 특별법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수 있다, 그 점을 인정합니다만은 그 이 특별법을 마련하자는 취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찬성했던 만큼 그 핵심적인 알맹이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특별법의 뭐 그 어떤 성과나 의미, 여기에 대한 평가들은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8월 첫날 경주포커스가 전해드린 뉴스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